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혜리입니다. 앞으로 배울 과목을 선택하기 위해 많이 고민하고 계시죠? 여러분의 진로와 미래를 설계하는 데 도움이 되는 다양한 선택 과목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기술과정교과의 정보 과목을 알아보겠습니다. 정보는 기술과정교과의 일반 선택 과목입니다. 정보는 지식정보사회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정보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정보에 대한 윤리의식, 보호 능력, 기술 활용 능력 등 정보 문화 소양을 갖추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정보 과목을 통해 컴퓨터 과학의 기본 개념과 원리를 바탕으로 이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하는 컴퓨팅 사고력, 네트워크 컴퓨팅 기반 환경의 다양한 공동체에서 협력적 문제 해결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정보 과목의 이수 단위와 이수 가능 시기를 알아볼까요? 여러분은 정보 과목을 최소 3단위에서 최대 7단위까지 이수할 수 있습니다. 1학년 1학기, 2학기에 이수하는 것을 권장하지만 2, 3학년 1학기, 2학기에도 이수가 가능합니다. 실제 이수 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으로 정보 과목에서 무엇을 배우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정보 과목에서 정보 문화를 학습함으로써 정보 과학에 대한 의미를 이해하고 정보 보호와 보안, 저작권, 사이버 윤리에 대한 소양을 함양할 수 있습니다. 자료 및 정보 처리와 활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프로그래밍, 컴퓨터 시스템에 대한 이해와 활용의 능력 신장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디지털 의사소통 능력, 공유와 협업 능력 등의 역량을 함양하게 됩니다. 선택 과목은 여러분의 학과, 직업 선택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 알고 계시죠? 정보 과목은 컴퓨터 및 정보, 전자, 인터넷, 로봇, 통계 등의 학과, 직업과 관련이 깊습니다. 다양한 정보 문화에 대해 이해를 하고 각종 자료를 잘 다룰 수 있으며 논리적인 사고력을 지니고 있고 다양한 문제 상황을 창의적으로 프로그래밍하여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는 과목이며 수학 1, 수학 2, 미적분, 통합과학, 과학탐구실험, 물리학 1, 물리학 2, 기술과정, 인공지능 기초 및 진로선택 과목과 연계된 과목입니다. 그렇다면 평가 결과는 어떻게 산출될까요? 정보는 일반 선택 과목이므로 원점수, 과목 평균, 표준 편차를 모두 표시하며 성취도는 5단계로 9등급 석차 등급도 산출합니다. 아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예시를 살펴보면 과목의 단위수와 원점수, 과목 평균, 표준 편차와 성취도, 수강자 수와 함께 석차 등급이 적힌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보 과목을 잘 이해하게 되셨나요? 소프트웨어 제작과 컴퓨터 공학 계열에 관심이 많은 학생은 정보 과목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술과정 교과의 농업생명과학 과목을 알아보겠습니다. 농업생명과학은 기술과정 교과의 진로 선택 과목입니다. 농업생명과학은 창의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농업의 중요성 및 역할을 이해하고 농업에 응용되는 과학적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여 미래 사회의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문제 해결 능력과 농업 발전에 기여하려는 적극적인 태도를 기르는 과목입니다. 다음으로 농업생명과학 과목의 이수 단위와 이수 가능 시기를 알아볼까요? 여러분은 농업생명과학 과목을 최소 2단위에서 최대 8단위까지 이수할 수 있습니다. 이 과목은 1학년 1학기부터 3학년 2학기까지 어느 시기에도 이수가 가능합니다. 실제 이수 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으로 농업생명과학 과목에서 무엇을 배우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농업생명과학 과목에서 농업의 뜻과 농업의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중요성 등을 창의적으로 이해하여 농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본 소양을 기르고 농산물 생산, 가공 및 유통 등에 응용되는 과학적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여 변화하는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합니다. 농업과 관련된 직업의 종류와 특성에 대한 정보를 논리적이고 비판적으로 분석하여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진로 탐색 능력 함양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창의, 융합 사고 능력, 문제 해결 능력, 자기 관리 능력, 정보 처리 능력, 진로 개발 능력 등의 역량을 함양하게 됩니다. 선택 과목은 여러분의 학과, 직업 선택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 알고 계시죠? 농업생명과학 과목은 동식물, 생명, 바이오, 원예, 산림, 축산,
친환경 등의 학과나 가축사육 종사원, 농업기술자, 농업연구원 등의 직업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평가 결과는 어떻게 산출될까요? 농업생명과학은 진로 선택 과목이므로 원점수, 과목 평균만 표시하며 성취도는 3단계로 산출됩니다. 아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예시를 살펴보면 과목의 단위수와 원점수, 과목 평균과 성취도, 수강자 수가 적힌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농업생명과학 과목을 잘 이해하게 되셨나요? 미래사회의 농업, 생명, 과학에 관심이 많은 학생은 농업생명과학 과목을 선택해보세요. 감사합니다. 기술과정 교과의 창의경영 과목을 알아보겠습니다. 창의경영은 기술과정 교과의 진로 선택 과목입니다. 창의경영은 경영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이해하고 창의적 경영 마인드를 갖고 일상생활에서 직면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며 경상계열 학과에 진학을 준비하고 진로를 탐색하는 과목입니다. 다음으로 창의경영 과목의 이수 단위와 이수 가능 시기를 알아볼까요? 여러분은 창의 경영 과목을 최소 2단위에서 최대 8단위까지 이수할 수 있습니다. 이 과목은 1학년 1학기부터 3학년 2학기까지 어느 시기에도 이수가 가능합니다. 실제 이수 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으로 창의 경영 과목에서 무엇을 배우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창의 경영 과목에서 직업 환경의 변화와 창의적 사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경영의 개념과 원리, 창업 및 경영 활동, 다양한 기업가 사례를 연구를 통해 기업가 정신과 리더십에 대해 공부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창의 융합 사고 능력, 문제 해결 능력, 의사소통 능력, 조직 이해 능력, 정보 처리 및 활용 능력, 대인관계 능력, 직업 윤리 등의 역량을 함양하게 됩니다. 선택 과목은 여러분의 학과, 직업 선택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 알고 계시죠? 창의 경영 과목은 경영정보과, 국제경영 및 통상학과, 벤처창업학과, 상경공학 계열의 학과나 산업공학기술자, 경영 컨설턴트, 신용조사원, 마케팅 전문가, IT 컨설턴트, 회계사, 소비생활 어드바이저 등의 직업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수학, 과학교과, 기술과정 및 진로 선택의 과목과 연계된 창의 경영 과목의 평가 결과는 어떻게 산출될까요? 창의 경영은 진로 선택 과목이므로 원점수, 과목 평균만 표시되며 성취도는 3단계로 산출됩니다. 아래 학교생활 기록부 기재 예시를 살펴보면 과목의 단위수와 원점수, 과목 평균과 성취도, 수강자 수가 적힌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의 경영 과목을 잘 이해하게 되셨나요? 창의 경영 과목은 경영과 산업활동 관련 지식과 활동을 다루는 학문 계열에 관심이 많은 학생이 선택하면 좋은 과목입니다. 감사합니다. 기술과정 교과의 인공지능 기초 과목을 알아보겠습니다. 인공지능 기초는 기술과정 교과의 진로 선택 과목입니다. 인공지능 기초는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에 따른 사회 변화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인공지능 기반 지식, 정보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윤리의식을 함양하며 인공지능의 기본 개념과 원리, 기술을 활용하여 실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초 소양을 기르는 과목입니다. 다음으로 인공지능 기초 과목의 이수 단위와 이수 가능 시기를 알아볼까요? 여러분은 인공지능 기초 과목을 최소 2단위에서 최대 8단위까지 이수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 기초 과목은 1학년 1학기부터 3학년 2학기까지 어느 시기에도 이수가 가능합니다. 실제 이수 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으로 인공지능 기초 과목에서 무엇을 배우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인공지능 기초 과목에서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에 따른 사회 변화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인공지능 기반 지식 정보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윤리의식을 함양하며 인공지능의 기본 개념과 원리, 기술을 활용하여 실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초 소양을 기르게 됩니다. 이를 통해 창의 융합 사고 능력, 문제 해결 능력, 정보 처리 활용 능력, 의사소통 능력, 자기개발 능력 등의 역량을 함양하게 됩니다. 선택 과목은 여러분의 학과, 직업 선택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 알고 계시죠?
인공지능 기초 과목은 인공지능 및 컴퓨터, 소프트웨어, 데이터 사이언스 등의 학과나 직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인공지능의 기본 개념과 원리, 기술을 활용하여 실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초 소양을 기르는 과목이므로 수학, 과학, 사회교과, 기술과정, 정보 및 진로 선택 과목과도 연계된 과목입니다. 그렇다면 평가 결과는 어떻게 산출될까요? 인공지능 기초는 진로 선택 과목이므로 원점수, 과목 평균만 표시되며 성취도는 3단계로 산출됩니다. 아래 학교생활 기록부 기재 예시를 살펴보면 과목의 단위수와 원점수, 과목 평균과 성취도, 수강자 수가 적힌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 기초 과목을 잘 이해하게 되셨나요? 소프트웨어 개발과 인공지능 관련 계열에 관심이 있다면 인공지능 기초 과목을 선택해보세요. 감사합니다. 제2 외국어 교과의 중국어 1 과목을 알아보겠습니다. 중국어 1은 제2 외국어 교과의 일반 선택 과목입니다. 중국의 언어와 문화를 배우는 과목으로 대학 수학능력시험 제2 외국어 한문 영역에서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시험 과목이기도 합니다. 중국어 1은 중국어와 중국 문화를 배워 의사소통 능력과 세계 시민 의식을 함양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중국어 1 과목의 이수 단위와 이수 가능 시기를 알아볼까요? 여러분은 중국어 1 과목을 최소 3단위에서 최대 7단위까지 이수할 수 있습니다. 2학년 1학기, 2학기에 이수하는 것을 권장하지만 1학년 1학기, 2학기에도 이수가 가능합니다. 실제 이수 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으로 중국어 1 과목에서 무엇을 배우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중국어 1 과목에서 중국어의 발음, 문자, 어휘, 문법을 토대로 의사소통 능력을 기를 뿐 아니라 중국의 문화를 배우게 됩니다. 이를 통해 세계 시민 의식을 함양하게 됩니다. 선택 과목은 여러분의 학과, 직업 선택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 알고 계시죠? 특히 중국어 1은 중국어, 중국어 교육, 통번역 등 전문적인 중국어 능력이 필요한 학과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본인의 역량을 드러낼 수 있는 과목입니다. 또한 교육 분야, 언어 분야, 국제 분야 등 다양한 직업군에서 요구하는 역량을 기를 수 있는 과목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평가 결과는 어떻게 산출될까요? 중국어 1은 일반 선택 과목이므로 원점수, 과목 평균, 표준 편차, 성취도, 수강자 수, 석차 등급이 산출되며 생활기록부 기재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그리고 수업 중 다양한 활동을 통해 성장한 모습이 과목별 세부 능력 특기사항에 기재됩니다. 궁금증이 조금은 풀리셨나요? 평소 중국어와 중국어권 문화에 관심이 많은 학생이라면 중국어 1 과목을 선택해보는 건 어떨까요? 감사합니다. 제2 외국어 교과의 일본어 1 과목을 알아보겠습니다. 일본어 1은 제2 외국어 교과의 일반 선택 과목입니다. 일본의 언어와 문화를 배우는 과목으로 대학 수학능력시험 제2 외국어 한문 영역에서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시험 과목이기도 합니다. 일본어 1은 일본어와 일본 문화를 배워 의사소통 능력과 세계 시민 의식을 함양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일본어 1 과목의 이수 단위와 이수 가능 시기를 알아볼까요? 여러분은 일본어 1 과목을 최소 3단위에서 최대 7단위까지 이수할 수 있습니다. 2학년 1학기, 2학기에 이수하는 것을 권장하지만 1학년 1학기, 2학기에도 이수가 가능합니다. 실제 이수 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으로 일본어 1 과목에서 무엇을 배우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일본어 1 과목에서 일본어의 발음, 문자, 어휘, 문법을 토대로 의사소통 능력을 기를 뿐 아니라 일본의 문화를 배우게 됩니다. 이를 통해 세계 시민 의식을 함양하게 됩니다. 선택 과목은 여러분의 학과, 직업 선택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 알고 계시죠? 특히 일본어 1은 일본어, 일어 교육, 통번역 등 전문적인 일본어 능력이 필요한 학과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본인의 역량을 드러낼 수 있는 과목입니다. 또한 교육 분야, 언어 분야, 국제 분야 등 다양한 직업군에서 요구하는 역량을 기를 수 있는 과목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평가 결과는 어떻게 산출될까요? 일본어 1은 일반 선택 과목이므로 원점수, 과목 평균, 표준 편차, 성취도, 수강자 수,
석차 등급이 산출되며 생활기록부 기재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그리고 수업 중 다양한 활동을 통해 성장한 모습이 과목별 세부 능력 특기사항에 기재됩니다. 궁금증이 조금은 풀리셨나요? 평소 일본어와 일본어권 문화에 관심이 많은 학생이라면 일본어 1 과목을 선택해보는 건 어떨까요? 감사합니다. 교양교과의 철학 과목을 알아보겠습니다. 철학은 교양교과의 일반 선택 과목으로서 사회교과의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과목과 함께 이수하면 좋은 과목입니다. 철학은 청소년들이 비판적 능력을 키우고 모든 문제 상황을 자유롭게 탐구하여 올바른 암을 갖춘 개인으로 성장하며 자기 삶의 주인이 됨과 동시에 공동체의 유지와 발전에 기여하는 책임 있는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철학 과목의 이수 단위와 이수 가능 시기를 알아볼까요? 여러분은 철학 과목을 최소 2단위에서 최대 8단위까지 이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철학은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언제든지 선택하여 이수할 수 있습니다. 실제 편성은 아래와 같이 2, 3학년에 주로 학교가 지정하거나 학생이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배울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철학 과목에서 무엇을 배우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철학 과목에서 자아론, 인간론, 세계론, 가치론을 학습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아 정체성과 시민적 연대의 관점에서 타인의 삶을 이해하여 공동의 삶을 살아가는 역량을 키우도록 합니다. 선택 과목은 여러분의 학과, 직업 선택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 알고 계시죠? 철학은 자아 정체성의 확립, 기본적인 인간관과 세계관의 정립을 위해 누구에게나 필요한 과목입니다. 특히 철학과, 동양학 전공, 인문학부, 윤리문화학과 등으로 진학하려는 학생들이 본인의 역량을 드러낼 수 있는 과목입니다. 또한 언론인, 언어학자, 작가, 평론가 등 다양한 직업군에서 요구하는 역량을 기를 수 있는 과목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평가 결과는 어떻게 산출될까요? 철학은 일반 선택 과목이지만 성취도나 석차 등급을 산출하지 않고 이수 여부만 산출하며 생활기록부 기재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주제 탐구나 토의, 토론 등의 활동 과정과 결과가 과목별 세부 능력 특기사항에 기재됩니다. 궁금증이 조금은 풀리셨나요? 평소 자기 정체성이 궁금하거나 다른 사람과 관계 맺기에 관심이 많은 학생이라면 철학 과목을 선택해보는 건 어떨까요? 감사합니다. 교양교과의 심리학 과목을 알아보겠습니다. 심리학은 교양교과의 일반 선택 과목으로 사람들과 원만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기 위해 모든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과목입니다. 특히 심리학은 인간의 마음과 행동을 과학적, 실증적인 방법으로 연구하는 학문으로서 인간의 건강한 발달과 적응에 도움을 줄 뿐 아니라 과학적이면서 학문 융합적인 안목을 길러 미래 인재 역량을 함양하는 데 도움이 되는 과목입니다. 또한 철학, 문학, 예술 등의 관련 과목을 학습하는 데 기초가 되는 과목입니다. 다음으로 심리학 과목의 이수 단위와 이수 가능 시기를 알아볼까요? 여러분은 심리학 과목을 최소 2단위에서 최대 8단위까지 이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리학은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언제든지 선택하여 이수할 수 있습니다. 실제 편성은 아래와 같이 2, 3학년에 주로 학교가 지정하거나 학생이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배울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심리학 과목에서 무엇을 배우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심리학 과목에서 인간의 마음과 행동에 대한 심리학적 접근 방법을 토대로 자아 정체감, 타인과 나의 관계, 삶의 적응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이해하여 바람직한 미래 인재 역량을 기를 수 있습니다. 선택 과목은 여러분의 학과, 직업 선택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 알고 계시죠? 심리학은 인간관계를 원만하게 맺고 살아가기 위해 대학의 모든 전공에서 필요한 과목입니다. 특히 심리학과, 철학과, 상담학과, 산업심리학과 등의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본인의 역량을 드러낼 수 있는 과목입니다. 또한 상담 전문가, 심리 관련 치료사, 상담원, 이미지 컨설턴트 등 다양한 직업군에서 요구하는 역량을 기를 수 있는 과목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평가 결과는 어떻게 산출될까요?
심리학은 일반 선택 과목이지만 성취도나 석차 등급을 산출하지 않고 이수 여부만 산출하며 생활기록부 기재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주제 탐구나 토의 토론 등의 활동 과정과 결과가 과목별 세부 능력 특기 사항에 기재됩니다. 궁금증이 조금은 풀리셨나요? 평소 인간의 심리와 행동의 상관관계, 집단의 속성과 집단 간의 관계 등에 관심이 많은 학생이라면 심리학 과목을 선택해 보는 건 어떨까요? 감사합니다. 교양교과의 교육학 과목을 알아보겠습니다. 교육학은 교양교과의 일반 선택 과목으로 배우고 가르치는 현상에 대한 이해를 목적으로 하는 과목입니다. 그리고 교육을 둘러싸고 있는 개인 생활과 사회생활에 대한 이해와 실천에 도움을 줄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삶에 필요한 교육학적 안목이 넓은 교양인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과목입니다. 다음으로 교육학 과목의 이수 단위와 이수 가능 시기를 알아볼까요? 여러분은 교육학 과목을 최소 2단위에서 최대 8단위까지 이수할 수 있습니다. 교육학은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언제든지 선택하여 이수할 수 있습니다. 실제 편성은 아래와 같이 2, 3학년에 주로 학교가 지정하거나 학생이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배울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교육학 과목에서 무엇을 배우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교육학 과목에서 교육의 목적과 역사, 학습과 교수의 원리, 미래 사회와 평생 교육 등을 종합적으로 이해하여 바람직한 미래 인재 역량을 기를 수 있습니다. 선택 과목은 여러분의 학과, 직업 선택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 알고 계시죠? 교육학은 교직을 진로로 선택한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과목입니다. 특히 교육대학이나 사범대학 등으로 진학하려는 학생들이 본인의 역량을 드러낼 수 있는 과목입니다. 또한 초중등 교사, 교육학 연구원, 교육행정공무원, 교재 및 교구 개발자 등 다양한 직업군에서 요구하는 역량을 기를 수 있는 과목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평가 결과는 어떻게 산출될까요? 교육학은 일반 선택 과목이지만 성취도나 석차 등급을 산출하지 않고 이수 여부만 산출하며 생활기록부 기재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주제 탐구나 토의 토론 등의 활동 과정과 결과가 과목별 세부 능력 특기 사항에 기재됩니다. 궁금증이 조금은 풀리셨나요? 평소 배우고 가르치는 교육과 관련된 일에 관심이 많은 학생이라면 교육학 과목을 선택해보는 건 어떨까요? 감사합니다. 교양교과의 보건 과목을 알아보겠습니다. 보건은 교양교과의 일반 선택 과목으로 일상생활에서 건강한 삶을 실천하고 건강관리 능력을 증진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개인과 공동체의 건강 및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과목입니다. 특히 보건 과목은 보건계통으로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대학에서 배울 과목을 학습하는 데 기초가 되는 과목입니다. 다음으로 보건 과목의 이수 단위와 이수 가능 시기를 알아볼까요? 여러분은 보건 과목을 최소 2단위에서 최대 8단위까지 이수할 수 있습니다. 보건은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언제든지 선택하여 이수할 수 있습니다. 실제 편성은 아래와 같이 2, 3학년에서 주로 학생이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배울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보건 과목에서 무엇을 배우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보건 과목에서 건강과 관련된 지식, 안전과 응급처치, 건강 자원과 문화 등을 익힘으로써 건강의식을 기르고 건강한 삶을 실천하는 습관을 기를 수 있습니다. 선택 과목은 여러분의 학과, 직업 선택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 알고 계시죠? 보건은 간호학과, 물리치료학과, 임상병리학과, 보건행정학과 등 보건 관련 학과로 진학하려는 학생들이 본인의 역량을 드러낼 수 있는 과목입니다. 또한 간호사, 보건행정직, 임상병리사, 물리치료사, 운동처방사 등 보건 관련 직업군에서 요구하는 역량을 기를 수 있는 과목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평가 결과는 어떻게 산출될까요? 보건은 일반 선택 과목이지만 성취도나 석차 등급을 산출하지 않고 이수 여부만 산출하며 생활기록부 기재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주제 탐구나 토의 토론 등의 활동 과정과 결과가 과목별 세부 능력 특기 사항에 기재됩니다. 궁금증이 조금은 풀리셨나요?
평소 보건 관련으로 대학 진학을 희망하거나 취업을 준비하는 데 관심이 많은 학생이라면 보건 과목을 선택해보는 건 어떨까요? 감사합니다. 교양교과의 실용경제 과목을 알아보겠습니다. 실용경제는 교양교과의 일반 선택 과목으로 일상의 경제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이고 실천적인 경제 지식을 습득하여 경제생활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시민의 자질을 기르는 과목입니다. 실용경제 과목은 사회교과의 경제, 국제계열의 국제경제 과목을 통해 심화 학습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실용경제 과목의 이수 단위와 이수 가능 시기를 알아볼까요? 여러분은 실용경제 과목을 최소 2단위에서 최대 8단위까지 이수할 수 있습니다. 실용경제는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언제든지 선택하여 이수할 수 있습니다. 실제 편성은 아래와 같이 2, 3학년에 주로 학생이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배울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실용경제 과목에서 무엇을 배우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실용경제 과목에서 소득과 소비, 저축과 투자, 신용관리 등에 대한 기초 지식을 습득하여 각종 경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건전한 경제 생활을 유지하는 태도를 기를 수 있습니다. 선택 과목은 여러분의 학과, 직업 선택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 알고 계시죠? 실용경제는 경제학과, 경영학과, 무역학과, 회계학과, 국제통상학과 등 상경대학의 학과로 진학하려는 학생들이 본인의 역량을 드러낼 수 있는 과목입니다. 또한 세무사, 회계사, 금융가, 경영가, 주식 분석가 등 경제와 관련된 여러 직업군에서 요구하는 역량을 기를 수 있는 과목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평가 결과는 어떻게 산출될까요? 실용경제는 일반 선택 과목이지만 성취도나 석차 등급을 산출하지 않고 이수 여부만 산출하며 생활기록부 기재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주제 탐구나 토의 토론 등의 활동 과정과 결과가 과목별 세부 능력 특기 사항에 기재됩니다. 궁금증이 조금은 풀리셨나요? 평소 복잡하고 급변하는 경제 현상에 관심이 많은 학생이라면 실용 경제 과목을 선택해보는 건 어떨까요? 감사합니다. 교양교과의 논술 과목을 알아보겠습니다. 논술은 교양교과의 일반 선택 과목으로 합리적 설득 및 학문적 의사소통의 주된 양식인 논리적 글쓰기를 다루는 과목입니다. 따라서 논술을 배움으로써 다양한 교과학습 및 독서 활동 등을 통해 학습한 지식을 통합하여 논리적이고 비판적인 사고력과 합리적인 의사소통 능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논술 과목의 이수 단위와 이수 가능 시기를 알아볼까요? 여러분의 논술 과목을 최소 2단위에서 최대 8단위까지 이수할 수 있습니다. 이 논술은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언제든지 선택하여 이수할 수 있습니다. 실제 편성은 아래와 같이 2, 3학년에 주로 학생이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배울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논술 과목에서 무엇을 배우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논술 과목에서 논리적 사고를 바탕으로 분석하고 비판하는 글쓰기, 문제 해결적 글쓰기 능력을 길러 학문 탐구와 합리적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 소양을 기를 수 있습니다. 선택 과목은 여러분의 학과, 직업 선택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 알고 계시죠? 논술은 논리적인 말하기와 글쓰기가 필요한 모든 학과나 전공에서 필요한 과목입니다. 또한 논리적인 사고력과 분석력, 표현력 등을 필요로 하는 모든 직업에 필요한 과목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평가 결과는 어떻게 산출될까요? 논술은 일반 선택 과목이지만 성취도나 석차 등급을 산출하지 않고 이수 여부만 산출하며 생활기록부 기재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주제 탐구나 토의 토론 등의 활동 과정과 결과가 과목별 세부 능력 특기 사항에 기재됩니다. 궁금증이 조금은 풀리셨나요? 평소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비판하는 능력을 기르는데 관심이 많은 학생이라면 논술 과목을 선택해보는 건 어떨까요? 감사합니다.